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늘어나면서 이 펫댐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 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잔치상이나 뭐 간식을 차려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동물용품도 점점 고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나홀로족이 증가하면서 이 반려동물의 수 역시 아주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산업 역시 고속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소셜 컨설팅 그룹 고영 대표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페팸족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네. 페팸족이 1,000만을 넘어섰다고 어. 합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앞으로 이 반려동물의 시장 규모는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이게 이제 보면 역시 이게 선진국형 산업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미 벌써 이제 국민들 5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이제 2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네. 중요한 숫자는 벌써 그 1,000만 명에 기반해서 반려동물 숫자도 1,000만 명이 넘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농업경제연구소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매우 이제 기초 자료에 해당되는데 2015년에 이미 1조 8천억 시장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평균 26.3%씩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한 2020년쯤 되면 한 5, 6조 정도의 시장 크기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특히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보면 지금 이제 소비가 좀 줄고 있는데 네. 소득 대비 오히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소비를 어. 아끼지 않고 예.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구 구조의 이제 변화인데 네. 1인 가구 시장이 이제 증가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시장도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관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스트레스나 아니면 외로움이나 우울감 때문에 기존에 이제 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동반자로서의 위상 변화가 있는 게 이제 사실이고요.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시장이 도래할 때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약간 신생아적인 접근법을 좀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애정이나 손길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안정감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심리적 기제인 것 같고요. 시장을 네. 키우는. 그리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 10명 중에 8분이 이미 8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내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 그리고 만족도가 꽤 높아졌다. 그래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훨씬 더 반려동물에 대한 욕구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반려동물을 한 15년 이상 키웠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이제 뭐 돈 쓰는 데는 사실 돈 나가는 데는 뻔해요. 어떻게 보면 뭐 동물병원, 그렇죠. 사료, 그리고 미용, 음. 요 정도로 이제 반려동물 산업을 알고 있는데 네. 이 밖에 또 어떤 분야가 있어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생아로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의식주 외에도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하는 독특한 경험을 쌓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라이프스타일로 스펙트럼을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식품, 유통, 미용, 통신 외에 주거, IoT, IT 기기, 그다음에 이제 로봇, 검진까지 시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사실이고요. 저렇게까지 네.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수의 진료 서비스가 가장 이제 수요가 좀 높은데 네. 그 뒤로는 이제 생활 관련 용품들 그리고 이제 사료, 이제 장묘 서비스가 장묘. 뒤에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장묘 보호 서비스가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네. 이게 이제 ICT 기반으로 해서 융합 상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요즘에 이제 전용 극장도 반려동물 전용 극장도 생겼고요. 전용 극장이요. 그리고 이제 보험 관련해서도 상품이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정말 네. 다양하네요. 이 반려동물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4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네. 보통 보면 그 시장 트렌드가 커질 때 TV의 역할이 크거든요. 아. 특히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뭐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보면 이제 마리와 나나 개밥 주는 남자나 이런 맞아요. 그렇죠. 예능 TV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일상생활 이야기까지 침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 노하우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관리 노하우 네. 그리고 이제 함께 보내는 거 그리고 이제 오히려 누가 대신 보내주는 거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기도도 이걸 이미 읽고 올해 2월 달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무슨 예산이냐면 이게 재밌는데 네.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된 사업 부지 확정과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 특징이 지자체가 한 곳에서 모델링을 하면 그게 성공했을 때 확산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테마파크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역시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아마 이제 이번 휴가 때도 제가 보니까 네. 반려동물 관련해서 휴가 상품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서울시가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역시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속담에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점점 고급화돼 간다라는 느낌을 맞습니다. 지울 수가 없는데 얼마나 이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고급화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이제 네. 프리미엄하고 음. 프리미엄화 되면 이제 등급화가 같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서울대도 이미 관심을 갖고 있고요.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스마트 진료 서비스를 이미 오랜 기간 시작을 했고요. 그래요? 여기 이제 더 나아가서 동물병원 내 그 반려동물 전용 암 진단하는 그렇죠. 암 치료하는 방사선 암 치료기까지 반려동물을. 예. 아.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서도 이제 빠르게 고급화 시키고 있는데 네. 갤러리아 백화점이 펫 부티크라고 네. 예, 전문몰을 만들었고 옷 하나가 40만 원짜리 옷도 이미 등장을 해서 꽤 인기를 받고 강아지 있습니다. 옷이 40만 원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약간 유모차도 과시욕도 함께 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유모차도 이제 돈이 비싸잖아요. 유모차들. 그럼요. 유모차 가운데 이제 강아지 유모차, 네. 강아지 카시트, 그다음에 이제 애견 호텔까지 이런 이제 아. 점점 고급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아지 유모차도 걸어 이제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다니는 네. 유모차인가 와. 봐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산책하기가 보면 이제 서울 같은 네. 곳들은 인도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이제 태워서 관리를 이렇게 쉽게 산책을. 하려고 그런 네. 경향이 강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반려동물을 음. 키우면 여러모로 뭐 심리적, 정서적으로 좋긴 한데 네. 보통 동물이 인간에 비해서 수명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언젠가는 좀 죽음을 맞이하는 굉장히 좀 슬픈 순간이 오는데 자,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반려동물 장례 시장 맞습니다.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매우 전문화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매우 중요한 시장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서 2006년도에 이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25%씩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 최근 우리나라는 이제 2014년 신설되면서 이 시장이 매우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설된 자격증 이름이 있는데 이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어. 이게 매우 인기입니다. 장례지도사.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중국도 반려동물 시장에 이제 이렇게 뛰어들기 시작해서 네. 중국인들 역시 전용 묘지를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역시 인기가 비싸더라도 이미 대기하면서 인기가 큰 상태입니다. 네. 저도 저렇게 장례를 이용을 해봤어요. 아, 서비스를. 네. 네. 그게 참 이제 떠나갔을 때,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 그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맞습니다. 편안하게 진행을 네. 해주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이쪽 반려동물 시장에 좀 진출한 기업들까지 좀 알아볼까요? 기업들이 이제 매우 적극적인데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좀 늦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실 네슬레 같은 그 뭐 다국적 기업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식품업계에서 CJ나 그다음에 이제 동원 F&B나 롯데나 풀먼들이 동물 사료와 전용 간식 관련된 사업들을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업계가 2008년도에 했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험 관련된 시장이 커지면서 반려동물 쪽 네. 그래서 롯데 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 측면에서는 이제 복합 시설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마트가 이제 역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전문몰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측면에서는 IT 디바이스를 이용한 삼성전자의 서비스나 통신사가 또 중요한데 KT는 이미 도그 TV, IPTV에 그 강아지만 전문으로 보는 이렇게 강아지가 이제 혼자 실제로 있으니까 강아지들이 좋아한대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다른 예. 강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도그 TV나 도그 앤맘이나 이런 미디어 네. 채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진출한 기업도 트렌드까지 이야기 네.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셜 컨설팅 그룹의 고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